있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단원인 VII 생물 다양성과 유지 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단원 끝나고 이제 7단원으로 배우는데 7단원의 첫 시작은 바로 화석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질 시대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의 나이는 대략 몇 억 년? 46억 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태양의 수명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50억 년? 50억 년. 그러니까 지구 한 번 더 일생을 살면 태양도 끝나고 우리도 끝이에요. 태양이 끝난다는 얘기는 주결성에서 배웠지. 주결성에서 벗어나 태양 정도 크기니까 적색거성 해가지고 적색거성이 정도 되면 우리 지구까지 먹나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린 다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50억 년 후니까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살아가지고 너무 안타깝게 관련이 없으니까 성실히 잘 살면 됩니다. 자, 아무튼가 지질시대는 무엇이냐면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대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요 지질시대는 전체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했을 때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성캄브리아인데 왜 성캄브라? 뭐야? 선생님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지금 고마워요? 수정해주세요. 성캄브리아. 성캄브리아. 이거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성캄브리아. 성캄브리아 맞죠? 응. 고마워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나중에 연말에 꼭 얘기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 학습지 더 열심히 봤다고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성캄브리아 시대, 고마워요.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어지고 현재는 지금 여기에요. 요 선캄브리아 시대는 고생대 첫 부분이 캄브리아 시대인데 그 앞쪽에 있다 해가지고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46억 년 중에 대략 40억 년까지가 선캄브리아 시대예요. 맞나요? 맞죠? 그리고 5.4억 년부터 지금까지가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건데 요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시대부터 이제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화석들은 너무 오래된 게 아니라 끼케야 5억 4천만 년 전 거란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왜 요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화석이 많이 발견이 안 됐냐? 이때 생물은 개체수가 많이 없었고 그 다음에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골격이 필요한데 대부분 단단한 골격이 없었고 화석이 되더라도 얘네들이 온전히 보존이 돼야 되는데 지각 변동이 너무 크니까 얘네들이 막 녹고 뿌개지고 이래가지고 많이 없습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고생대부터 이제 이거와 반대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생물의 개체수가 많고 단단한 골격이 있는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화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자, 5억 4천만 년 전, 2억 5천만 년 전. 외우면 좋겠죠? 네. 너네 혹시 대리운전 번호 중에 뭐 700 5425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고생대 5억 4천만 년 전. 그 다음에 중생대 2억 5천만 년 전. 700 5425 외웠어요. 그쵸? 뒷번호가 뭐라고? 외웠습니다. 고생대 5억 4천. 그 다음에 중생대 2억 5천. 0.66은 그냥 외우세요. 알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지질 시대는 어떻게 구분하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리고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크게 변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질시대 구분은 다시 얘기하면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성캄브리아, 여긴 잘 썼네. 성캄브리아 시대와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사실 인류가 나타난 지는 인류 아마 여기쯤에 나타났을 거. 이게 24시간이라고 하면 0.1. 정확한 초는 기억 안 나지만 초단위였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 46억 년을 이제 24시간을 뒀을 때 성캄브리아가 10시간, 나머지 요렇게고 신생대 요건데 신생대 요의 끝부분 네, 아마 인류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인류가 온 지구를 다 망치고 있지요? 맞나요? 그리고 세상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맞죠?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그거의 이유는 너무 인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맞나요?
인류가 너무 많아졌어요. 인류는 언제부터 많아졌냐? 의료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뒤로부터, 그때부터 엄청나게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연 상태라면 우리가 다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강한 자만 살아남았을 거예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그럼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질지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 있는 겁니다. 유해가 있을 수도 있고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룡 발자국도 화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흔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룡 똥도 화석이 됩니다. 그래서 공룡 똥 화석도 가끔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똥이 진짜 똥이냐? 몰라요. 대부분은 화석은 어떻게 되냐면 그 똥이 땅속에 파묻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똥의 성분은 사라지게 되고 그 사이사이를 광물들이 채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똥 모양의 광물인 거지. 똥 모양의 암석.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화석들은 실제 공룡 실제 뭐 뼈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뼈 모양을 한 암석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아요. 알겠나요? 네. 지금 발견되는 공룡 똥들은 방금 설명한 대로 똥을 구성하는 실제 물질들은 사라지고 그 모양 그대로 새로운 암석들이 광물들이 침투해서 만들어진 거라 아마 똥 냄새는 안 날 것 같아요. 알겠나요? 자, 어쨌거나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층의 생성 시대와 지층의 생성 환경, 그다음 옛날의 수륙 분포. 이거 수륙 분포 뜻 알죠? 물과 육지의 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지층의 대비, 서로 떨어진 지역의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 수 있고 대륙 이동 등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화석의 생성 조건은 개체수가 많아야 합니다. 모두가 땅에 묻힌다고 해가지고 다 화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빠르게 묻혀야 됩니다. 그러면 화석이 될 확률이 증가하게 되고 화석화 작용을 거치는데, 화석화 작용은 무엇이냐면 방금 똥화석 설명한 대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다른 물질로 치환되거나 빈틈의 광물들이 침투해서 일어나는 작용을 화석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얘는 뭐의 화석일 것 같아요? 포비 화석되려면 수많은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얘 아마 시조새 느낌이지 않을까요? 시조새인데, 그래서 지금 공룡이 멸종한 게 아니라 공룡이 새로 진화했다라는 썰도 있죠? 됐나요? 여기 약간 날개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꼬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요. 벨로시랩터 어디서 봤어요? 주라기 공원. 제일 무서운 동물이 벨로시랩터 아니야?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었고, 또 인공적으로 만든 또 뭐 어마어마하게 큰 뭐? 걔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티라노가 걔 목 물어서 죽이나? 아니요. 티라노가 몸 선빵 쳤는데 때는 티라노 걔한테 지고요. 마지막에 모사사우루스가 이제. 모사사우루스는 또 뭐야? 모사요, 모사. 모사?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라기 공원 1편 봤나요? 맨 처음 나온 거? 보긴 봤어? 기억이 안 나? 선생님 진짜 딱 처음 봤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는 원래 그냥 비늘처럼 덮여 있는데 지금 공룡 복원은 어떻게 돼? 점점 깃털이 입혀지고 있죠? 그런 거예요. 사실 화석을 통해서는 얘가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강철 이거 다 녹화되는 거 알죠, 우리? 자, 그러면 볼게요. 뭐라고요? 난줄 알겠어.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화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은 크게 표준 화석이랑 시상 화석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표준은 말 그대로 그 시대의 표준이 되는 화석이에요. 그래서 지층 생성의 시대를 알 수가 있는데, 조건은 무엇이냐면 생존 기간이 짧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엽충이 지금까지 발견이 돼요. 그럼 얘가 고생된지 중생된지 신생된지 그 지층이 알 수 있나요? 없죠. 지금까지 발견되면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엽충은 고생대 지층에서만 발견이 돼야지만 얘가 이 지층이 발견됐을 때 얘가 고생대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에만 살아야지만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살면 화석이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언제적 지층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이 넓습니다. 그 시대의 지층의 대부분 발견이 돼야지만 그 시대를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준 화석들은 고생대는 삼엽충이랑 갑주어랑 방추충. 뒤에 사진들이 있어요. 자, 중생대는 암모나이트와 공룡, 신생대는 화폐석이랑 매머드 등이 있습니다. 혹시 암모나이트 화석 본 적 있나요, 실제로? 네. 실제로 본 적 있어? 아니요. 가지고 있어? 네. 어제 우석헌에서 2만 원 주고 산디? 아니야. 어디에서? EBS 갔다 왔어요? 오빠가 어. 프로그램 오빠가 EBS 프로그램에 나왔습니까? 공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왜 오빠가 무슨 일을 하는데? 옛날에 공룡이에요. 공룡을 너무 좋아했어서 아, 진짜? 좋아요. 그럼 집에 나중에 한번 갖고 오세요. 그게 되면. 여러분 혹시 우리 저기 남양주 끝쪽으로 가게 되면 우석헌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거기 들어본 것 같아요. 거기 우리 가까워서 금방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화석들도 볼 수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보석들도 많고 또 뭐가 있냐면 암모나이트 화석을 판매합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진짜요? 왜냐면 그만큼 암모나이트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군에서 진짜예요? 진품. 지금 박물관에서 가품을 팔진 않지 않을까? 근데 근데 왜 이렇게 싸요?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이 발견돼가지고 박물관 그때 선생님 몇 년 전에 갔을 때 2만 원인가 3만 원에 팔고 있었고 화성 만드는 것도 실제로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퀴즈도 맞추면은 자수정 같은 거 줍니다. 뭐 핑크빛 그거 다 진품이에요. 알겠죠? 그런 것들도 다 줘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나중에 거기 우석헌 박물관 한 번씩 가보세요. 알겠죠? 물론 유료이고 그 큐레이터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네. 큐레이터가 뭐야? 크레이터 말고 박물관 큐레이터. 그치. 그래서 박물관 이런 거 꾸며주고 그다음에 도슨트. 그 작품 그쵸.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씩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준화석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제 시상화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어떤 지층에서 산호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얘는 바다였다. 이거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떤 지층에서 조개 껍질의 화석이 발견됐어. 그럼 얘는 바다구나. 알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조개가 산꼭대기부터 해저까지 다 살아. 그럼 얘가 발견됐다고 해서 얘가 바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시상 화석이 되려면은 분포 면적은 좁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지만 우리가 얘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존 기간은 길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상 화석은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화석으로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 수 있는데 조건은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지만 얘가 발견됐을 때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은 좁아야 합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어떤 생물이 산부터 바다까지 살면 그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더라도 그 지층이 산인지 바다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대표적으로 고사리, 산호, 조개 등이 있습니다.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산호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조개도 얕은 바다나 갯벌에 사니까 어떤 지층에서 고사리가 발견됐어요. 그럼 여기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 그래프로 잠깐 볼게요. 얘는 분포 면적이고 얘는 생존 기간이고 겹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분포 면적은 좁고 생존 기간은 오래 살아요.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상 화석이라고 하고, 이 표준 화석은 생존 기간은 짧지만 분포 면적은 넓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대에만 살았던 생물이에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질 시대 환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캄브리아 시대예요. 자, 환경은 어떻게 되냐면 오존층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존층의 기능이 뭐죠? 그렇죠. 자외선이 피부에 도달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타요. 멜라닌 아파요. 자, 왜 까맣게 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자, 우리 자외선이
우리 핵 속에 뭐가 있었죠? 세포 소기관 중에 핵 안에 DNA. DNA가 있었죠. 이 DNA는 유전 정보가 담겨 있지요. 자, 근데 얘가 자외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럼 세포가 망가지겠어, 안 망가지겠어? 망가져가지고 심하면 피부암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막아줘야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피부에서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게 됩니다. 멜라닌 색소가 대신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이 세포 속에 있는 DNA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알겠나요? 자, 근데 우린 그나마 오존층이 있는데도 가끔 피부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오존층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 어마어마한 자외선이 다 쏟아졌겠죠. 그래서 육상에서는 생물이 살지 못했고, 자외선이 물속 깊은 곳과 물속까지는 깊게 침투를 못하니까 대부분의 생물들은 물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오존층 형성이 되지 않아서 강한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했고, 그 육상에는 생물이 살지 못해서 바다에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 대부분 따뜻했고 말기에는 빙하기가 나타나게 됐어요. 자, 생물들을 보게 되면 살긴 살았습니다.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생물들이 바다에서 생활을 하고,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남세균의 흔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이라는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얘들이 관찰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남세균은 어떤 세균들을 의미를 하냐면 광합성을 하는 세균을 남세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출현하면서 대기와 바다의 산소 농도가 조금씩 증가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얘가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 아마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보기엔 그냥 물결 모양의 돌덩이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과학자는 궁금해가지고 얘를 채취해가지고 잘라보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남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이구나 라고 확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에요. 껍질은 없었고 이런 식으로 흐느적흐느적하게 생겼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산소 농도가 지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육상 생물이죠? 육상 생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오존층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오존층 형성이 됩니다. 오존이 몇이에요? O3입니다. 그래서 O3를 만들기 위해서는 O2와 O가 이렇게 결합을 해야겠죠.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자외선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육상생물이 출현했는데, 이 시기가 이제 고생대부터 오존층이 만들어져가지고 고생대부터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됐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성칸브리아 시대 화석이 많이 없던 이유, 개체수가 적고 단단한 껍데기나 뼈가 없어가지고 화석이 되기 어렵고, 화석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거의 한 40억 년 동안 지구가 많은 지각 변동을 일으켰겠죠.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의 지각 변동으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고생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대 환경은 대체로 기후가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 말기에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판게아라는 것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판게아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게아라는 게 그 땅의 여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 가이아 맞아요? 그런 거 같은 것 같아요. 오, 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구만. 게임에 많이 나와. 게임에 나옵니까? 그래요. 게임이 결국엔 도움이 되네요. 게임 캐릭터 가이아 어디서 나와요? 그냥 여러 개 많이 나와? 좋아요. 아마 판이 하나라는 뜻인가 아마 그럴 거고, 그래서 땅의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판게아가 형성이 되고, 이때 생물이 대멸종을 하게 됩니다. 왜 땅덩어리가 합쳐졌는데 대멸종이 일어날까요? 땅이 움직여서? 우리 그 1학기 때 지각 변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1년 한 1cm? 2cm 움직이니? 10cm인가? 2cm지. 1년에 2cm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큰 땅이 생겼을 때 왜 생물이 멸종하냐 이거지. 자, 큰 땅이 생겼어요. 자, 작은 땅이 쪼개져 있습니다. 주변에 해류들이 막 흐르겠죠? 그러면 요 얕은 바다의 면적이 판기아가 형성이 되면 줄어들겠지. 봐봐. 2cm야? 얘를 쪼갤 거야. 1cm, 1cm, 1cm 4개. 여기
1, 1, 1, 1, 4잖아. 그쵸? 어때요? 가장자리의 면적이 줄어들죠. 이런 거를 좀 이제 지구과학적 용어로 쓰게 되면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얕은 바다의 면적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고생대에 물론 육상 생물이 출현했지만 대부분의 생물들이 얕은 바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얕은 바다가 사라지니까 생물들의 살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었겠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거대한 육지가 생겼어. 우리 중국 내륙, 오스트리아 내륙, 호주 내륙에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호주 정중앙에 사람이 살아, 안 살아? 안 살아요. 안 살아. 다 해안가에 살아. 왜? 정중앙에 뭐가 있어? 사막이 있기 때문이지. 자,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여기까지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막의 면적도 갑자기 넓어지게 되고 다양한 기후변화 갑자기 일어나면서 생물들이 대멸종을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긴 할 거예요. 판기아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물이 대멸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어떤 생물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층이 형성이 된 이후에 자외선이 차단이 되면서 육상 생물이 드디어 출현하게 됩니다. 뭐 삼엽충, 그 다음에 어류, 갑주어가 나타나고 양치식물인 고사리. 양치식물이 왜 양치식물이에요? 알았죠? 양의 이빨 닮았어. 맞아. 양의 치아를 닮았어요. 양 막 매 웃을 때 어떻게 돼? 치아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생겼죠? 고사리 잇보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양치식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번성했고 곤충, 대형 잠자리, 그다음에 방추충 등이 있었어요. 양치식물이 대량으로 묻혀가지고 석탄층이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화석 연료가 화석 연료인 이유는 뭐예요? 석탄과 석유죠. 석탄은 식물들이 한꺼번에 묻혀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석유는 동물들이 한 번에 묻혀서 생겼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이렇게 배우지만 또 막 이런저런 기사들 보게 되면 석유가 알 수 없다. 왜냐면 계속 무한히 나오고 있대. 그래서 이게 과연 생물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항상 있지만 일단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걸 배우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삼엽충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고사리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약간 양의 치아 같다고 해가지고 양치식물이라고 합니다. 고사리 좋아하나요? 안 먹습니까? 선생님들 되게 싫어했다가 최근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 육개장에 고사리 들어가죠. 그래도 안 먹었다가 최근에 먹기 시작하고 제주도 가면은 고사리 해장국인가? 몰라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직 해장을 하면 안 되는 나이죠. 자, 패스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 갑주어인 거고 얘가 방추충인데 굉장히 조그매요. 그 다음에 대형 잠자리, 우리 몸통만 합니다. 곤충들은 따뜻한 곳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곤충들 봤나요? 가끔 뜨는 거? 거기엔 따뜻하기 때문에 곤충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알겠죠? 우리 머리도 뜯어먹을 것 같잖아 얘. 50cm예요. 잠자리가 50cm입니다. 잠자리한테 물려봤나요? 잠자리 잡고 입에 갖다 대면 걔가 묵니다. 그럼 엄청 아프죠. 잡아본 적 있지만 물려본 적은 없지. 너무 아파요. 날개 뜯지 마세요. 에프킬라 죽이지 마세요. 잠자리가 뭐 먹고 살아요? 모기 먹고 삽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모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모기를 죽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잠자리 중에 된장 잠자리 알아요? 된장 그 꼬리가 된장 색깔의 된장 잠자리인데 걔네는 선생님이 알기로는 인도네시아 그 동남아 쪽에서 날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힘들게 날라온 애들 잡고 막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잠자리가 크면 우리 목을 딸 것 같아요. 그쵸? 다행이죠? 그 다음에 이때 고사리도 어마어마하게 커서 나무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생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중생대. 자, 환경은 전반적으로 기후가 온난하고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이제 수륙 분포, 다른 말로 이제 해안과 대륙의 분포가 변하기 시작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대서양, 인도양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판의 운동에 의해 가지고 판게아가 분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물들은 요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사실 암모나이트는 조개가 아니라 이렇게 오징어 같은 게 들어있던 거. 알겠죠?
약간 지금으로 뭐라고요? 어머나이트. 아 크기 되게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때 그 자연사 박물관 가면은 요만한 게 2만 원인가 3만 원에 팔아요. 알겠죠? 엄청 큰 건 머리만 해요. 엄청 큰 거는 사람 몸통보다 클 걸? 그럴걸요? 그래서 제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는 있어요. 알겠죠? 궁금하면 박물관 한번 가세요. 진짜 가까워요. 알겠죠? 차로 금방 갑니다. 그 버스도 있어요. 땡큐 몇 번 타면 가던데. 버스만 하면 자, 그다음에 자 공룡입니다. 뭐 이렇게 생겼고, 와우. 그다음에 여기가 소철이라는 나무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암모나이트, 공룡과 같은 파충류, 거시 식물입니다. 그래서 소철, 은행나무, 잣나무 등이 번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얘들이 번성을 했다는 얘기고 나머지 생물들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얘들이 많이 번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신생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 대체로 따뜻하고 말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이 됩니다. 사이 간자에 빙하기 사이여가지고 따뜻한 시기를 간빙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양과 대서양이 확장이 되고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대서양 중앙 해령 같지 않나요? 기억나나요? 네. 그거 같지 않아? 이렇게 옆에 판이 상승하면서, 그치,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가운데 화산이 일어나게 되고 양쪽으로 멀어지게 되고 발산형이고, 그쵸? 그 다음에 서로 비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제 보조령 경계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퇴적물의 두께도 끝으로 갈수록 두꺼워지고, 왜냐면 오랫동안 쌓여왔으니까. 뭐 이런 거 기억나죠? 나야 돼, 알겠지? 아니 뭐, 이거는 거기 중요한 내용 거기에서 냈으니까. 근데 배운 거니까 까먹지 말라고요, 알겠죠? 좋아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으로 수능 보는 세대는 아니죠? 절대 재수 없게 내년에 수능 보면은 통합과학 봐야 되니까, 알겠죠? 올해 여러분들 세대에 꼭 잘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아무튼 생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석이 있고 포유류가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매머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속지식물, 단풍나무와 참나무 같은 거. 그 다음에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게 됩니다. 자, 요새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많이 녹기 시작하고 얼어있던 북극에 있던 동토층이 녹기 시작하면서 뭐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매머드 사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걔를 가만히 냅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고기로. 아니 고기 먹지 않겠죠. 매머드 이미 멸종된 애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치, 동토층이라는 얘기는 이게 냉동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조직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매머드의 체세포를 채취해가지고 얘를 코끼리 난자 이식해가지고 매머드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실제로 세포 분열이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개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몇 년 전에 기사를 봤을 때는 왜 기사가 떴냐면 이 매머드를 연구하는 만든 과학자, 우리나라 과학자인데 그 과학자한테 지원을 해준 그 회사랑 뭐 특허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뉴스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궁금한 사람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매머드가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 안 돼요. 왜 한 마리 키우면 고기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잖아. 한 마리 키울. 자, 아무튼 뭐 매머드 한번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관광 상품도 될 거고, 그쵸? 그냥 동토층이 녹으면 코끼리 물 더 많이 달면 매머드 될 수 있는데. 코끼리의 뿔? 상아. 상아? 이건 뿔이라기보단 얘가 엄지랜다. 그 뭐야, 어금니예요. 알겠지? 엄지. 내기에서 이상한 질문하기에 자꾸. 근데 코끼리도 지금 요거 상아를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아프리카 코끼리랑 그다음 인도 코끼리 구분할 수 있어요? 상아가 있고 짧고 길고. 크기 아니야? 어떤 크기? 귀 크기.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네. 코끼리지. 그 인도 코끼리는 귀가 이렇게 좀 작고 아프리카 코끼리는 귀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 얘기한 대로 지금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상아가 굉장히 귀중품으로 이제 고가로 거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불법으로 상아가 있는 코끼리를 죽여가지고 상아만 자르고 갑니다. 그러면 뭐 상아가 있던 개체가 있고 상아가 없는 개체가 있겠지? 상아가 있는 개체들은 점차 사라지고 상아가 없던 개체들만 증가하니까 걔네들이 이제 자손으로 나와가지고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인간에 의한 자연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까지 자연 선택이라고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이거 인간의 밀렵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자연 선택으로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 과정은 똑같지만 자연의 섭리라기보다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지질 시대 동식물 한 번에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자,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동식물이 다 원시적이라서 이렇게 됐고, 자, 고생되는 양치식물, 중생되는 거시식물, 신생되는 속시식물이 주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양치식물 지금도 있죠, 고사리. 그러니까 이게 주로 번성했던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캄브리아 시대의 동물은 원시적이었고, 고생되는 어류와 양서류, 그 다음에 중생되는 파충류, 신생되는 포유류가 이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우리 교과서가 자세하다고 했어요. 이게 남세균인데, 남세균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여러 개 연결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남세균들이 있고,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고생대로 가면서 남세균들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산소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삼엽층, 다양한 산소들은 뭐야? 산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오존층이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고, 삼엽층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사리도 있고, 그 다음에 중생대로 오게 되면 거대한 파충류인 공룡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조그만데 얘가 포유류예요. 되게 쥐같이 되게 작은, 이것도 존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점하는 애들이 공룡들이었으니까 얘들이 많이 진화를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암모나이트 보이나요? 생각보다 자세합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로 왔을 때 이렇게 포유류, 그 다음에 인류의 조상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보게 되면 이런 특징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생물의 대멸종 여기까지만 할게요. 4페이지까지 설명했던 내용인데, 자, 대멸종과 생물의 다양성입니다. 자, 대멸종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나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지각 변동, 지진이나 화산 활동, 그 다음에 대륙 이동에 의한 수륙 분포의 변화, 해수면의 변화, 소행성 충돌 등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많은 생물이 한 번에 멸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멸종이 꼭 생물한테 나쁜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쵸? 약간 백업 느낌인데, 생물 막 엄청나게 많던 생물들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럼 나머지 살아있던 생물들이 비어있는 생태계에서 자유롭게 더 많이 번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대번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멸종과 이제 번성을 많이 반복을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자, 700 뭐라고? 5425니까 여기가 고생대 시작이구나, 여기가 중생대 시작이구나 정도를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이거 파란색 고생대, 중생대 선생님이 써놓은 건데, 대략적인 것만 보더라 여러분들이 여기가 고생대, 여기가 중생대, 여기가 신생대다, 이거를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시간에 따른 해양 생물의 숫자를 볼게요. 증가하고 증가하다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여기서 대멸종이 일어난 거고, 다시 대번성이 일어나가지고 증가하다가 뚝 떨어지고, 다시 번성하다가 뚝 떨어지고, 번성하다가 뚝 떨어지고, 번성하다가 뚝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번의 큰 대멸종이 있었죠?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빙하의 확장으로 인한 해수면의 하강, 기온 하강 등이 원인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해양의 무산소와 그 다음에 기온 하강, 그 다음에 운석 충돌 등이 있고, 자, 고생대의 말, 판게아 형성으로, 그 다음에 빙하기 등으로, 이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이 삼엽충 등이 멸종을 되고, 지질 시대 중에 가장 큰 멸종입니다. 별표 쳐놨죠? 고생대 말에 대멸종이 일어난 이유는 판게아 형성, 빙하기 등입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대멸종은 이제 판게아 분리에 따른 화산 활동 등에 의해서, 중생대 말은 이제 운석 충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룡이 이때 멸종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나요? 자, 얘도 별표 쳐놨죠. 그래가지고 요 두 개에 주의 깊게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물의 수 급증 시기는 고생대 초반이고 생물이 대멸종이 일어난 횟수는 고생대 이후에 5번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대멸종 이후에 생물이 다시 번성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방금 잠깐 설명한 대로 자, 지구 환경이 변하면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은 멸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생태계가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으로 진화가 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계기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판게아 형성 시 대멸종이 일어나는 이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래 생물들은 여기 얕은 해안가에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해안선의 길이가 판게아가 되면서 감소하게 됩니다. 즉 얕은 바닷가인 대륙붕의 면적이 감소하게 되고 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해류가 굉장히 단순하게 흐릅니다. 기후가 단순해지고 내륙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생물체가 살 수 없는 환경 지역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 우리 이제 언제 보죠? 내일? 네. 목요일? 목요일 3교시에 통합과학 수행평가 있는 거 알죠? 준비 잘 해오고 수행평가 하기 전에 번호 순서대로 앉아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고생했습니다.